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법 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입문서 피시고요. 자, 입문서 192페이지요. 자, 192페이지로 오시면은 이제 민사 특별법이 시작이 됩니다. 민사특별법. 자, 민사특별법은 우리 민법 제4편입니다. 4편. 자, 민법 제4편. 자, 이제 4편에서 다루는 것이 민사특별법이에요. 자, 특별법은 총 5개고요. 5개. 5개의 법률이 나옵니다. 여기서 5개. 그리고 출제는 6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목차를 좀 볼까요?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목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19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장서부터 5장 해가지고 이렇게 요 5가지가 다 특별법들이에요. 여기서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각 법당 한 문제 꼴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1장과 2장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4장의 가등기 담보 여기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임대차 보호법을 볼 거고요. 임대차 보호법. 두 번째 가등기 담보법. 이렇게 볼 거예요. 가등기 담보법. 자, 순서대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2개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습니다. 지금 1장과 2장이죠. 요 1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요 2장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둘 다 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일단 필요성인데요. 자, 갑이 주택 소유자예요. 자, 갑이 주택 소유자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지금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임차권은 물권입니다, 채권입니다, 이거. 물권, 채권. 채권이지, 채권.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직 계약이 안 끝났어. 아직 계약 안 끝났어요. 자, 갑하고 계약할 때 2년으로 계약을 했던 거지, 2년. 자, 2년짜리 계약을 했고 보증금도 1억을 넣어놨거든. 1억을. 2년짜리 계약을 했던 거지. 아직 계약이 안 끝났습니다. 자, 근데 갑이 집을 팔아버리는 거지. 집을 요렇게 팔아버렸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병으로. 이때 병이 나가라고 할 때,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 물권법에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자, 병이 가진 소유권은 물권이고 을이 가진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자, 따라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뭐가 더 우선하게 되는 거죠? 우선하는 거예요. 쫓겨나죠? 쫓겨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을이 쫓겨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네가 쫓겨나면 안 돼.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첫 번째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임차권을 등기하면 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해놓으면 얘가 나가라고 할 때 안 나가,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대항을 할 수 있어 없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등기하면요. 등기하면. 근데 을이 갑하고 계약할 때 임차권 등기해달라 그러면은 갑이 이제 나가라 그러죠. 등기해줘 안 해줘? 등기 안 해주려고 하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법은 그렇지만 현실에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주임법,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안 했더라도 인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하십시오.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날서부터 다음 날 0시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위해서 주임법을 만든 거예요. 세입자들 보호하려고. 예, 세입자들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목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임대차 보호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택입니다. 주택. 자, 첫 번째는 적용 범위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은 일단 주택임대차여야 되겠죠.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그 범위. 두 번째. 두 번째가 요게 핵심이죠. 대항력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뿐만 아니라 보증금 회수도 중요한 거예요. 보증금 회수해야지. 네 번째, 기간 보장.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간 보장. 네 가지. 네. 그러니까 법이 임대인 중심으로, 임차인 중심으로. 임차인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당연히 주택 임대차의 적용, 상가 임대차의 적용. 주택 임대차에 적용된다는 거지. 주택 임대차. 당연한 거지. 자, 그리고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습니다. 미등기 전세는 전세예요, 전세 아니에요? 네? 전세야, 전세 아니야? 전세죠? 전세라고 돼 있잖아. 전세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등기를 안 했다는 거지. 등기를 안 했어. 자, 예를 들어서 A가 집을 가지고 있고 A가 가지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B가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전세를. 주택 전세 들어간 거예요. 전세. 근데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전세 계약은 했지만 전세 계약을 하고 주인한테 전세금도 줬지만, 자, 전세금 여기 있습니다. 드렸지만 전세권자로서 등기는 하지 않은 거, 그걸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등기 전세라는 거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물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차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임차권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얘가 물권자로서 보호를 못 받으니까 미등기 전세에서 목적물 주택일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시켜서 얘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나 기능이 같아야 달라요. 기능이 똑같거든. 너 전세금 얼마 걸었어? 저 1억 걸었는데 1억 걸었는데. 그럼 너는 전세금으로 1억을 줬고 쟤는 보증금으로 1억 줬으니까 보증금만 보호해주고 너는 보호 안 할게. 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얘도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단 상가 전세일 때, 주택 전세일 때, 주택 전세일 때, 미등기 전세일 때 보장받는다. 자 그런데 적용 범위에서 만약에 임대차가 일시 사용 임대차예요. 일시 사용. 그런 경우는 적용 안 됩니다. 일시 사용이라는 거는 숙박을 말하는 거예요. 숙박은 장기 투숙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죠? 거기서 주택임대차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을 들이대지 말라는 거지. 자, 좋습니다. 자, 보죠. 자, 192페이지에서요. 자, 위쪽에 제1조부터 확인합니다. 목적이라고 된 부분, 목적. 자, 이 법은 주거용 건물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다가 특례를 규정한 거죠. 특례를. 그러니까 일반법이야, 특별법이야? 특별법이라는 거죠. 특별법. 자, 그래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죠. 양과로 2번입니다. 그렇다면 주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핵심이 대항력이에요. 동그라미. 대항력. 그리고 니은에 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디귿. 최단 존속기간. 자, 오른쪽에 계약갱신 요구권. 밑에 리을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요게 이제 굵직굵직한 출제 테마들입니다. 자, 일단 대항력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힘. 대항력을 가지려면은 인도받고 뭐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보증금 회수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선 변제권.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권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네, 최우선. 자,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 세 가지가 보증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 다음 기간보장. 기간보장에서는 최단기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단기를 2년으로 해놓고 있어요. 2년으로. 2년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신설됐었던 갱신 요구권. 요게 이제 끝이에요. 요 내용들이 끝입니다. 자, 그럼 적용 범위는 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2번 보이십니까? 2번 주임법 적용 범위. 자, 일단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단락 둘째 줄입니다.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은 그게 상가임대차여야 돼, 주택임대차여야 돼? 주택이어야 돼, 주택. 주택이라는 거는 임대차를 창고로 쓰려고 한 거야, 주거 용도로 하려고? 주거 용도로. 주거 용도라는 거, 주거 용도. 영업하려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려고, 주거 하려고, 주거. 그러니까 주거 용도에 해당되는 지를 공부상을 기준으로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요. 실제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창고 임대차를 했더라도 창고에서 먹고 살면 그거는 주택임대차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상가에 임대차에서 들어갔어. 근데 내가 거기서 먹고 살아. 그럼 주택임대차라는 거예요. 적용 받아 못 받아? 적용 받는다는 거지. 실제 용도예요. 실제 용도. 자, 3번 내려갑니다. 일시사용입니다. 숙박 계약이에요. 적용 안 된다. 일시사용 적용 안 된다. 자, 내려갑니다. 5번 보세요. 5번 미등기 전세입니다. 적용됩니다. 미등기 전세 적용받는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인적 적용 범위 나오죠. 뭐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한 장 넘기세요. 자, 194페이지에 대항력 보겠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주민등록이라는 건 행정복지센터 가서 하는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점유한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 받았다, 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 그러면 0시부터 생긴다는 거지, 대항력이. 자,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 임차권 등기와 같은 이런 방식들이 있다. 요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항력을 갖췄을 때 그 대항력의 내용이 무엇이냐? 대항력의 내용. 자, 대항력의 내용 첫 번째는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리고 대항과 같은 단어는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권리를 임차권을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에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으면은 당사자한테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제3자한테도 주장해버린다는 거지. 바뀐 주인한테도. 주택 양수인에게도. 주택 양수인에게도 주장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다. 병으로 주인 바뀌고 결국 기간이 끝났다. 그럼 을은 보증금 받고 나가요? 못 받고 나가요? 받고 나가요. 누구한테 받고 나가요? 병한테 받고 나가요. 그죠? 이게 바로 임대인의 지위승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의 내용 두 번째는 임대인의 지위가 뭐가 된다? 승계돼요. 병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가 이 집을 샀으면 너는 이제부터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병은 을하고 계약했어, 을하고 계약 안 했어? 계약 안 했던 거지. 을하고 계약 안 했죠? 그럼 너는 임대인 된 거예요. 아니 왜 임대인이 됐죠? 아 왜냐면 얘가 뭐가 있거든? 대항력이 있거든. 얘가 대항력이. 을이 이렇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집을 사는 순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임대인이 되셨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임대인 되고 싶어? 되기 싫어? 되기 싫죠. 임대인 돼봤자 뭐 이렇게 보증금 나가야 돼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임대인 된 거예요. 임대인 돼버린 거지. 임대인이 이렇게. 네? 원하지만 원하지 않지만 네, 넌 임대인 된 거예요. 임대인. 뭐 때문에 지위 승계된 거죠? 대항력이 있어.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면 지위 승계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임대인이다? 갑이 임대인이에요. 대항력 없으면. 그럼 보증금 누구한테만 달라고 해야 돼? 갑한테만. 병한테 보증금 달라고 못하죠? 지위 승계 안 됐으니까. 따라서 추적해야죠.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얘가 임대인이에요. 그럼 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이 적용됩니다. 갑이 집을 가지고 있었다. 갑이 집을 가지고 있었다. 갑의 집에 을이 임차인이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대항력이 있었다. 그러면 을에게 대항력이 있는 상황에서 갑의 집이 경매됐을 때, 매매가 됐다고 경매가 됐다고? 경매가 됐어요.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그럼 집이 경매가 되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집을 낙찰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임대인 되는 거죠? 누가 임대인 되는 거다? 얘가 임대인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누가 임대인이었는데? 원래 갑이 임대인이었죠. 원래는 갑이 임대인이었지.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근데 을이 이렇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경매로 인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임대인의 지위가 뭐가 된다? 승계돼요.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로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상관없어요. 무엇으로 바뀌든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을 임대인으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임대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즉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이 될 건지 말 건지는 대항력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대항력 있으면 지위승계 된다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저 밑에 쪽에 자, 양괄호 1번 보겠습니다. 네, 양괄호 1번. 대항력 의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단락 첫째 줄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 보시면 신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요거랑 이제 같은 의미가 양수인이라는 겁니다. 집을 산 사람, 주인 바뀌었습니다. 바뀐 주인 말하는 거죠. 그 신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셋째 줄에 이런 말 나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를 받아버린다라는 거지. 승계 받아버린다. 자, 그래서 밑에 3조에 보시면은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한 개 추가하세요. 3번.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듯이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도 승계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죠, 여기 또. 잘 보여요? 잘 안 보입니까, 이거?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해요, 여기는. 뭔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여기는 또렷하게 쓰이잖아요. 여기는 또렷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상해. 밑에 내려가면 이상해져요, 칠판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듯이 보증금, 반환, 채무도 뭐가 된다고? 승계된다고. 승계된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요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대인 되셨어요? 저 임대인 됐죠. 왜냐면 얘가 자,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임대인이 되셨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럼 갑이 임대차 끝났을 때 보증금 1억을 빼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병한테. 그러니까 얘가 보증금을 나중에 빼줘야 된다는 거지. 같이 승계되는 거예요. 같이. 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보세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1번. 임차권을 등기해도 됩니다. 등기해도 돼요. 혹은 2번이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럼 다음날 0시부터예요. 대항력 발생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증금 회수를 좀 보겠습니다. 책에 보증금 회수가 없어서 보충 자료 받으셨죠? 보충 자료를 통해서 아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증금 회수에서는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뭐를 받아야 된다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이건 책이 없으니까 뭐다 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에서 변제를 받으려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어 놓으면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은행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은행보다 빨라 써야 되겠죠.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이거 어디서 받아요, 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예요.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 가서 여기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항요건은 인도 주민등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항요건이에요. 그래야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고. 그래야. 그럼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은 확정일자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이걸 구별하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주민등록 하는 거 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이 두 개를 혼용해요. 그러면 안 돼요. 분리. 자,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즉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면은 아무리 확정일자 도장 갖다 찍어놨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대항요건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차인을이 특정 시점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주민등록 3월에 했습니다. 3월 달에 주민등록했다. 자, 그리고 한 달 시간 흘러서 4월 달에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을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때가 언제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3월 달에 주민등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주민등록한 그 다음날 0시부터 뭐를 가지죠? 대항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대항력이 전제로 깔려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확정일자 도장 찍었거든. 그러면 요 도장 찍은 날 있죠? 도장 찍은 날. 그때 우선 변제권 가져.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그러면 확정 일자를 먼저 찍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겠지만 그냥 반대로 해보자. 확정 일자 3월 달에 먼저 받았고요.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을 했다는 거지. 4월 달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몇 월 달에 취득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도장만 찍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항력이 전제가 되지 않아서 그 자체의 효력 생기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자, 4월 달에 주민등록 했죠?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대항력을 가지게 되거든.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하면서 우선 변제권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정 일자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 같은 날 주민등록도 하고 확정 일자 받으면 언제 우선 변제권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이겠죠.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을 가지면서 우선 변제권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요게 우선 변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첫 번째,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이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첫 번째,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임차인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자는 최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부자 못 받아요. 부자 못 받아요. 소액이어야 돼, 소액. 너무 부자면 안 된다는 거지. 그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항 요건. 만 있으면 된다.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어. 확정일자 필요 없다는 거지. 대항 요건만 있으면 돼.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진동 들리는데요? 세 번째. 이 최우선 변제는 순위를 무시해요. 순위를 무시하고 제일 먼저 받는 거. 전액을 받을까요? 일정액을 받을까요? 일정액을 받아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일정액을 변제받습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 자, 조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이 보충 자료 지금 2페이지. 자, 보충 자료 2페이지 보시면요. 자, 제가 그냥 조문을 그대로 넣어 놓은 거예요. 자, 8조. 자, 2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제 8조 보이세요? 보시면 보증금 전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거지. 그럼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1항입니다.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밑에 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확정일자 받아야 돼? 대항 요건 갖춰야 돼? 대항 요건 갖춰야 된다는 거지. 뭐는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고 그거는 필요 없고 대항 요건만 갖추시면 된다는 거. 요것만 갖추시면 된다. 요 주민등록, 인도 주민등록. 2항입니다. 1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그리고 보증금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밑에 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뒷문장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 기준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네가 아무리 최우선 변제를 받더라도 지금 집이 5천만 원짜리 집이면 2,500 이상 최우선 변제를 받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2분의 1 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라는 게 뭐냐? 그게 지금 바로 밑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 10조 보시면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가 나오죠. 자, 밑에 쪽에 1호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밑에 쪽에 11조 나오잖아요. 11조. 보시면은 또 밑에 보시면 1호 서울특별시 나오죠. 1억 5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최우선을 받기 위한 요건.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돼? 1억 5천이에요. 서울시 기준. 시험에 서울밖에 안 물어봅니다. 딴 데는 안 물어봐요. 대한민국은 항상 서울 중심이잖아요. 그죠? 서울만 물어봐, 서울만. 자, 서울시 보증금이 1억 5,500이에요. 1억 5,500이에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얼마밖에 못 받는 거죠? 한 푼도 못 받아요. 최우선 변제를. 아예 못 받아. 지금 우선 변제하고 있어, 최우선 변제하고 있어? 최우선 변제하고 있어, 최우선 변제.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에 저당권 설정돼 있다. 아, 저당권 설정. 은행이 1순위라는 거지. 은행이 1순위. 은행이 1순위인데 여기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아, 난감하죠. 집이, 갑이 들고 있는 그 집이 2억짜리 집인데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2억이에요. 미쳤죠? 그럼 다 가져가잖아. 네가 다 가져가잖아. 그죠? 그때 얘가 서울시인데 보증금이 1억 5,500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최우선 면제 요건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딱 1억 5천이면요. 딱 1억 5천이에요. 딱. 받아 못 받아? 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 이하여야 되니까 이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1억 5천 이하가 됐을 때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실제 받는 금액. 실제 이 제도를 통해서 수령하게 되는 그 금액이 5천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얘가 1억 5천짜리 임차인이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근데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 2억에서 얼마를 가져갑니다? 5천을 가져간다는 거죠. 5천. 나머지 1억 5천은 얘가 가져가겠죠. 이해하세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표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글들을.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 지금 밑에 쪽에 11조 2호를 보게 되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령 나오죠. 여기는 기준금액 1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억 3천 이하가 되면 요건을 갖추는 거고, 실제 받는 건 얼마 받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4,300이라는 거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3호. 광역시 보게 되면 광역시. 요건이 7천만 원이에요. 7천 이하일 때 광역시에서 최우선 변제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광역시에서 받아가는 금액은 얼마고, 좀 위에? 2,300이라는 거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밖에 기타 지역은 요건 6천, 받아가시는 건 2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는 거죠, 저한테. 이 금액을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 이 숫자를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뀌어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마세요. 시험 막바지. 그때 외우시라고요. 지금은 서울만 기억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하지 마세요. 서울만. 요건 1억 5천. 수령액 5천. 요 정도. 최우선 변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회수 관련해가지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에 이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하고 좀 쉴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계속해서 자료에 나오거든요.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이 어디 있냐면은 첫째 1페이지 아마 나올 거예요. 1페이지. 보충 자료 1페이지 보시면요. 위쪽에 3조의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예요.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 갑의 집에 을이 임차인이다. 근데 이 집이 통영에 있는 집이었어요. 통영. 경남 통영 아시죠? 통영. 통영시에 있는 집이었지, 이 집이.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은 주민등록 부산에다가 해야 돼, 통영에다 해야 돼. 통영 여기다 해야 돼, 통영에다가. 그렇죠? 통영에다가 주민등록 해놔야 되는 거지. 이거 옮길까요? 옮기지 말까요? 옮기면 돼야 안 돼, 이거 옮기면. 안 돼요. 이거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겨버리면은 뭐가 없어져? 대항력이 없어져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진주로 옮긴다, 부산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너 대항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계셔요. 통영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그렇죠? 가만히. 근데 얘가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2억을 보증금 2억을 걸어놨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최우선 변제는 못 받으시겠네요, 그죠? 2억을 걸어놓은 거지 이렇게. 자,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나가야 되죠? 근데 뭐를 받고 나가? 보증금 받고 나가야 돼. 2억을 받고 나가야 돼, 2억을. 근데 얘가 2억을 준다, 2억을 못 준다. 2억을 안 주는 거예요. 2억을 안 줘요. 근데 을이 저기 제주도에 집을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받은 집이 있어요. 경락받은 집.
제주도에 살고 싶은 거지, 제주도에. 그럼 이사 가야 되죠? 이사 가야 되죠. 근데 이사를 가려면 여기 짐 빼야 되죠? 짐을 빼, 못 빼? 짐을 못 빼는 거예요, 짐을 못 빼요. 아, 짐은 뺄 수 있죠, 짐은. 그죠? 짐 다 옮겨야죠, 짐을. 응? 이사도 한 거지, 이사도. 근데 주민등록을 못 옮겨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여기 예를 들어 살아도 이 통영시의 주민등록을 계속 냅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살다가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편물 받으러 비행기 타야 돼요. 맞아요. 우편물 받으러 비행기 타야 되죠. 지금 소송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든지 해야 되겠죠.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민등록을 제주도로 옮기자니 갑이 지금 보증금 안 주고 있죠. 그럼 나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못 뺀다는 거죠. 이 주민등록을 뺄 수가 없어, 이거를. 이때 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주택을 관할하는, 주택 소재지 관할입니다.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관할 법원으로 뛰어가셔가지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은 임대인하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혼자서 못 해요. 근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님 제가 제주도 가야 되는데 주민등록 옮겨야 되는데 지금 못 옮기고 있어요. 등기 좀 하게 해주세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면, 자, 신청이 인용되면은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등기부에다가 정확하게 공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등록을 통영에서 빼서 제주도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자, 여기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어도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등기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 가는 거예요. 주민등록 옮기는 거죠. 이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1항 보겠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에, 자, 끝나기 전이에요, 끝난 후에요? 끝난 후, 끝났어. 근데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내가 살고 있던 그 집 관할 법원 가가지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밑에 5항 내려갑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이때 등기할 때 손잡고 등기해, 단독으로 등기해? 단독으로 하는 거, 단독으로.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거예요. 밑에 줄.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 자, 요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였습니다. 자, 다음 요 기간 보장 내용이 남아 있죠.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